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안경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전에 했던 거 네. 계속 마무리 짓고 있고 어플이 나왔는데 네. 출시가 됐어요. 네.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아직 홍보는 안 했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하키가 하나 팔렸고 오. 그리고 우리 그 친구 정재근이 이제 수업을 국제학교에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네네. 뭐 이제 슬슬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시작이 또 반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저도 위원님 이 말씀해주신 어플 이제 마켓에서 이렇게 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다운로드 수가 많지는 않지만 네. 이거 뭐 홍보를 아직 안 하셔서 그런 거다 뭐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저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모두의 예체능이라는 어플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나는 그 로고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요? 내 휴대폰에 있는 그 로고가 훨씬 이뻐. 검은 바탕에 칼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그건 무슨 연한 색깔로 돼 있어서 눈에 확 띄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부분도 근데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눈에 확 띄어야 되는데. 진짜 저번 달부터 바꾸라고 했는데 좀 안 바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엠팍에 적중률 높은 사람이 롯데가 그 두 선수 중에 한 명 데려올 확률이 높다고 해서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키움 선수, 이 정찬원 선수 혹은 이제 한현희 선수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롯데자이언츠가 사실 이번 겨울에 오프 시즌 보강에 좀 잘한 구단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투수 보강은 조금 그동안 타선 보강에 비해서는 좀 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지금 막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또 서로 또 얘기도 많이 오갈 거고요. 근데 사실은 그 가겠더라, 뭐 영입한다더라보다는 계약했다는 얘기가 빨리 들려야 되거든요. 아하. 이제쯤에는 전지훈련 준비도 해야 되고 상당히 그 선수들 사이에서도 구단들도 좀 어수선한 상태거든요. 이제 빨리 결정을 짓고 틀을 만들어서 이제 전지훈련을 가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서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계약이 됐다는 소식으로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프링 캠프를 또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력 보강 같은 것들을 이제 슬슬 다 마무리를 해야지만 다음 시즌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오셨나요? 복장 멋있습니다. 점중이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가죽 잠바 멋있으신데요?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네. 오늘 날씨가 조금 괜찮아져서 어제부터 네네. 그래서 꺼내서 한번 입어봤어요.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위원님 55살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또 아니에요. 나 70년생인데 아직 아니에요. 그럼 몇 살 되신 거예요? 53이죠. 53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2살을 먹으면 어떡해. 아니 진짜 지금 화들짝 놀라시면서 요즘 나이에 민감해졌어요. 한두 살도 이게 민감하실 때입니다. 그래요. 말씀 조심해 주세요. 네.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나이 바뀌었는데 얘기하셨는데 이거 이제 6월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롯데가 보강을 하는 건지 헛짓을 하는 건지 1도 기대가 안 되네요.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오프시즌 롯데 이 평가. 그래서 롯데도 이제 차곡차곡 그 우승팀을 만들기 위한 좀 그 단계가 필요한데 그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고의 인기 구단인데 보면은 그냥 올 시즌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두산이 그랬잖아요. 네네. 선수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서 한 10년을 기다려서 왕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좀 준비 단계가 필요해요. 뭐 성적 안 좋다고 욕 좀 먹으면 어때요? 그러면서도 준비를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승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뭐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서 선수들을 좀 모을 때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사실 이제 성민규 단장이 들어오고 나서 뭐 성적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을지언정 이 유망주 선수들 그리고 또 이제 2군이라든지 뭐 디벨롭먼트 이런 이제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초석이 되어서 이제 좀 발판으로 앞으로 나아갈 그런 추진력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탓팬이 보기에는 올해 좀 롯데 기대가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위원님 마이크가 좀 먼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또 안현준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와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강을 롯데가 많이 했죠. FA 선수 보강에 또 방출 선수까지 또 영입을 했고 이렇게 기아 우승 가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그래서 롯데 얼만큼 할까요? 마운틴님이 질문하셨는데 대충 순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위원님? 지금 뭐 롯데만 콕 집어서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포스트 시즌 올라가서 경험도 좀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경쟁력을 한 번씩 갖춰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뭐 듣기 좋으라고 우승이요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포스트인스 올라가서 경쟁력을 한번 어느 정도인지 갖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야지만 구단도 선수 영입에 대해서 어느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여기저기 보강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포스트시즌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 부딪혀 보고 거기서 보강하는 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도 정규 시즌에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네. 이제 가을 야구에서 계속해서 빈틈, 좀 아쉬운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제 코칭 스태프도 교체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로팬으로서 제일 불안한 건 서튼 감독입니다. 10개 구단 중 감독 중 또 최하위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고 롯데 수비가 중요할 때 수비가 안정되어야 또 가을 야구 갈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안경현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남호님께서 또 유튜브에서 댓글 남겨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그럼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캐논히터 김재현 해설위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뭐 19년 만에 다시 LG 트윈스로 돌아갈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뭐 LG의 특별 자문역을 제안을 받았고 지금 뭐 수락 여부를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김재현 선수 은퇴하고 나서 이제 주로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한화 이글스에서 타격 코치를 맡았고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2019 프리미어 1, 2 그리고 도쿄 올림픽에서도 국가대표팀 타격 코치로 활약을 하면서 뭐 목소리로 그리고 또 이제 타격 코치로 여러 방면에서 또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 LG 입장은 프런트에서 현장을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 김 해설위원의 힘이 필요하다라면서 지금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LG 구단의 이런 행보 위원님 보시기에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차명석 단장과 연결 감독 그 사이에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단장 혼자서 또 선수 보강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현장까지 챙기기 쉽지 않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지현 위원한테 그런 SOS를 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확정은 네. 아닙니다. 지금 제안을 받고 고심하는 단계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박모 작가가 전화 와서 확정이 됐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통화해 보니까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김재현 이제 이 위원님이랑 또 통화를 직접 하셨군요. 네. 네네네. 그래서 확인을 해야죠. 네. 제가 기자는 아니지만 대단하네요.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확인을 해봤는데 그 박모 작가가 말씀하신 만큼은 아니에요 아직. 그리고 저희 브런치 작가님. 네. 제안은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김재현 의원이 그 회사를 좀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잘 하고 있고 우리 안정되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직장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뭔가 그 장기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 리스크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직을 하려면. 네, 그렇죠. 이 프로 구단에 들어간다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뭐 감독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1년 만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포지션이 명확해야 돼요. 뭐 프론트 쪽도 아니고 현장 쪽도 아니고 애매한 포지션이 되면은 글쎄 안가지만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 특별 자문이라는 게 사실은 이 말로만 딱 들었을 때는 되게 높은 직급인 것처럼 그렇죠. 들리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 막상 옮겨보니까 나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독도 결정권자고 단장도 결정권자예요. 그런데 중간에서 결정권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것도 뭔가 보기 안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차명수 단장이 김지현 위원한테 줬을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허술하게 영입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차명수 네. 단장도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그런 옵션 같은 것을 제안을 했을 거고요. 아마도 김지현 위원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생각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아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미 단독 기사로 떠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조금 압박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가는 건가? 그리고 저희도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김재현 위원의 뭐 LG 특별 자문 합류 뭐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좀 약간 이렇게 불을 지피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다시 LG로 돌아가게 된다면 정말 프런트에서 큰 힘을 보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네.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까지로는요. 뭐 네. 김재현 의원이 마음의 결정을 하기 나름이에요. 네, 언제건 결정만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LG 입장에서는 뭐 감독 입장에서 보더라도
단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황태자님이 차단장님은 암흑기 때 잘못한 프런트의 일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비판받았었던 포인트들도 꽤나 좀 많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무브를 하다 보니까 실패로 돌아가는 것들도 또 많고 또 이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 팬분들께서 또 듣기 또 거북한 말씀도 가끔은 하셨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프런트로서 이 KBO의 프런트로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또 사실 도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안 하고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사실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그냥 팀만 이렇게 잘 꾸리면 되는데 그래도 차단장은 일을 하잖아요. 맞아요.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먹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열심히 하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따뜻한 해설위원 자리에 있지 해설위원이 가장 편할 텐데 프런트보다는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위원님도 해설위원을 해보셨잖아요. 네. 이제 해설위원을 하다가 다른 쪽에서 이렇게 제의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때요? 안 왔어요. 아, 뭐 안 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제 해설 그래서 네. 개인 사업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해설위원을 계속 오래 할 때 네. 다시 외부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다시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게 꽤나 큰 이 결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걸 손에 든 것을 쥐고 있는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혹시라도 뭐 잘려서 간다면 잘리고 있는데 뭐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지만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있는데 가기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결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지만 그 결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어쨌든 이제 몇 년 동안 해 오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박차고 다시 현장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또 맨땅에 헤딩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김재현 의원이 또 모험심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음 한번 굳히기 시작하면 굉장히 저돌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적극적인 면도 있어서 가긴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아무래도 다들 현장이 그리우시긴 한 걸까요? 이런 질문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사람에 따라 다르죠. 현장이 그리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음을 바꿔서 그냥 그 해설이나 이쪽에서 좀 마음을 굳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예,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말만 프런트지 진짜 파리 목숨 아닌가. 염 감독도 3년 보장이지만 뭐 언제 쫓겨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옮긴다라는 선택이 사실은 쉽지 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네. 이제 해설위원으로서 또 쌓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뉴욕맘님 LG를 사랑하는 마음 아닐까요? 첫 팀이라 흐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94년 이 우승할 때 또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 어저께 직접 또 이 통화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네. 해주셔가지고 혹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기사가 조금 한 발 빨랐다는 얘기를 하죠. 본인은 아직 결정한 바 없고 얘긴 들었지만 생각 중이라는 얘기만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SNS로 이제 처음에 이제 축하한다고 보냈는데 저도 앞서갔죠. 아 그러네요. 네, 네. 축하해 보냈는데 된 거 아닌디? 답이 없더라고요. 네. 나중에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한마디 했어요. 네. 답장 좀 쓰라고 했더니 아직 결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답장을 쓰느냐. 그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아직 생각 중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안들이 또 있을 거고요. 아하. 원할 거고.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둘이서만의 또 얘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서 또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해설위원 잘하고 있었는데 LG 특별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옮겨가지고 그걸로만 좀 이 설득을 하기에는 이 포인트가 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이 만약에 이제 뭐 차기라든지 아니면 뭐 차차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까지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G 팬분들께서는 과연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요런 생각을 좀 자주 했어요. 어떤 생각? 일본이 그런 게 참 발달이 많이 됐는데 네. 지금 뭐 해설위원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가 과거에 신바람 야구 할 때 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주축 멤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게 이제 필요한 시기잖아요. 아하. 그렇다면 저는 그 스프링 캠프 기간 있잖아요. 이때 인스트럭터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어요. 인스트럭터. 예.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 기간 동안만 가서 그 팀에 대해서 좀 뭔가 그 밖에서 봤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고 그 이제 일본 전주훈련 가면 그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도 그렇게 움직인다면은 아마도 지금 해설하는 뭐 분들도 계시고요.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하긴 같아요. 예. 그러네. 이 인스트럭터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알바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이제 네. 단기적으로 이제 가서 선수들 좀 봐주고 뭐 원포인트 레슨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이 레전드 선수들이 조금 부담 없이 현장에 다시 잠깐 발을 담궜다가 선수들도 봐주고 현장 분위기도 조금 깨닫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하네요. 그렇게 하다가 또 마음이 굳혀서 아주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선수들의 발전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안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게 차이점이 있어요. 아. 예, 그런 뭐 활용을 좀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게. 그러면 일단 이 인스트럭터 딱 분위기 좀 보고 분위기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이러면 또 안 가면 되는 거고. 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선수들에게 뭐 자문을 했는데 네. 잘 받아들여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은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러네요. 예. 굉장히 또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질문 중에 LG에는 안 위원님과 친한 사람들이 많다. 염경엽 감독, 김정준 수석, 박경환 배터리 코치, 김재현 부단 지금 뭐 특별 자문이죠. 아직까지 들어가신 건 아니지만 이들의 조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잘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분업이 잘 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분업. 중복만 안 된다면요. 네. 다들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이거든요. 음. 영경 감독 굉장히 꼼꼼하죠. 김정준 아시잖아요. 장난 아니죠. 네. 네, 수석. 그 집은 아버님부터 꼼꼼하시고 꼼꼼하시죠. 네. 꼼꼼하시죠. 꼼꼼에 극치를 달리는 네. 김정준이 있고요. 그리고 박경환 코치도 엄청나게 꼼꼼해요. 예민하고 밤에 잠은 못 자요. 그러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그 말씀해주신 게 완전 히트였거든요. 학생 주임이 3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완전 히트를 쳤는데 그런 분위기다 약간은. 네. 그런 분위기인데 자기 이제 그 분야별로 그런 꼼꼼함을 잘 맞춰준다면은 아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중복만 맞습니다. 안 된다면요. 중복되면은 저거죠. 드라마에서 자기 교실에 새로운 담임이 자기 아버지인데 학생 주임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 요거는 진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근데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들 배려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꼼꼼하지만 배려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올 시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꼼꼼하게 한다면 LG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근데 이제 계신 것 박경환 코치가 LG로 가는 바람에 제가 손해를 좀 봤죠. 왜요? 줄에 어플에 1호 계약자인데 이름을 뺐잖아요. 아쉽네. 어쨌든 뭐 그래도 영전하신 거니까. 갔다가 네. 또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건 내가 뭐 다른 얘기가 기회가 되면은 그렇죠. 예, 또 다시 또 들어오기. 위에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프런트, 뭐 코칭 스태프, 뭐 천년만년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잠시 스트레스 받아 쉬게 되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오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김태균 의원도 또 그렇게 하고 있죠. 인스트럭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삼성이 그래서 포수 왕국의 기초 KT 전 감독이자 현 WBC 기술위원장 조범현 감독님이 인스트럭터로 와서 포수 훈련하실 거 요것도 큰 덕을 봤다. 그때 이응련 선수, 이정 선수 둘 다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이제 여러 구단에서 좀 이렇게 모셔오는 거는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직까지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김재현 해설위원이 다시 한번 LG로 돌아가는 모습 기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LG와 어떤 시너지를 효과를 낼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결정되면 저희가 또 간단하게라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만났을 때 또 어떤 스타일이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딱 겉에서 봤을 때는 또 중후하고 또 멋있고 남자가 봐도 약간 사나이의 느낌 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젠틀해요. 젠틀하세요? 네. 젠틀해요, 진짜. 겉에서 보는 거랑 또 비슷비슷하시군요. 뭐 얼굴에 나타나 그대로예요. 재미는? 가끔 있어요. 가끔 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원래 이제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려고 유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아무리 장난이더라도 선 넘지 않고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후배지만 좀 굉장히 저는
리스펙트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겉으로 보는 이미지와 또 거의 비슷하지만 다르지 않아요? 예. 비슷하지만 또 그 속에서도 또 위트가 있으신 그런 분이신 맞아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스토킹의 김승우 씨가 오비 팬이시더라던데 이 유현님도 김승우 씨 잘 아시는 편이냐고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배우 김승우 씨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뵀어요. 한 번. 네, 제가 우리 그 배명고등학교에서 연습하는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사회냐고 하시고 나오시고 우린 들어갈 때 네. 그 화장실 뒤에서 잠깐 뵀어요. 진짜 스쳐 지나가면서 뵙군요. 화장실 뒤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죠. 아. 네, 그때 인연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게 사실 화장실 뒤편에서 만난 인연, 이게 남자로서는 또 많이 또 겪어보는 그런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뭐 노상방뇨는 아니었고요. 네네. 잠시 서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구나. 또- 쭈그리고 앉아서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단장 추신수, 감독 이대호 언제 이런 날 올까요? 또 마운틴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같이 예능 출연을 좀 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추신수 선수가 요번에 이제 SSG에서 우승을 차지한 거, 또 이대호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게 가장 부럽다. 뭐 제가 정근우 선수랑 같이 이제 여행을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점점 생기는데 그리고 또 아주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금방 또 다가오거든요. 두 뭐 선수 그러니까 추신수 단장 그리고 뭐 이대호 감독 머지않아 뭐 생길 수 있죠. 가능성이 또 없는 것은 아닐 네, 것이다. 금방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추신수 선수가 빨리 은퇴를 하면은 은퇴 안 하고 단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또 추신 선수도 2023 시즌에는 또 그라운드에서 일단 선수로서 또 뛸 예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어쨌든 소식이기는 한데 요 얘기도 저희가 좀 잠깐 해볼게요. 그 오승환 선수가 이제 투수 최고령이잖아요. 이제 네. KBO 리그 투수 최고령 선수로 지금 남아 있는데 뭐 말씀하신 추신 선수 이제 이대호 선수랑도 또 이제 동갑이고 근데. 오승환 선수가 또 이제 구단의 연봉을 백지위임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백지위임이라는 거 위원님도 이제 선수 생활 하시면서 주변에서 좀 보신 케이스인가요? 어때요? 저는 뭐 제 주변에는 못 봤어요. 저는 또 해본 적이 없고 네. 자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깎을 거라는 자신이 네. 최저 연봉을 안 줄 거라는 자신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지금의 연봉을 유지해주는 그런 뭐 자신감? 네. 뭐 이런 거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쉽지 않죠. 그래도 비슷하게는 주지 않을까. 약간 네.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승환 선수 삼성에 지금 연봉 백지 위임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21 시즌에는 이제 16억 원의 또 연봉을 받았고 또 이러면서 조금 이 저조한 팀 성적에 책임을 다하고 백이종군의 의미로 올 시즌 연봉을 구단에 백지 위임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구단 입장에서도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두 푼 받았었던 것도 아니고, 이걸 얼만큼 깎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거든요? 이거 약간 폭탄 돌리기 하는 거. 네. 16억 원. 네. 일단 이제 오승환 선수가 토스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단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폭탄을 뭐 다시 넘기느냐, 네. 아니면 자체적으로 폭발을 시키느냐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뭐 구단 입장에서 볼 때에도 지금 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뭐 자존심도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또 팀 분위기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난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 오승환 진짜 멋있더라고요. 책임감 있는 행동 아닐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개인과 팀의 반등을 위해서 뭐 이제 백이종군을 한다. 근데 이제 내가 지난해 16억을 받았는데 갑자기 또 5천만 원 혹은 이제 뭐 최저연봉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백지위임이라도 그렇죠. 선수가 이렇게 좀 와신상담 또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구단에서도 좀 적절하게 적당하게 뭐 동결선에서 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가장 그 윈윈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책임은 구단이 쥐고 있는데 상징성을 생각하면 섭섭지 않게는 해주지 않을까요? 세라피모님께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오승환 선수 얘기도 해봤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제 양의지 선수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양의지 선수가 어제 오후 잠실구장에서 열린 입단식을 통해 친정팀 복귀 인사를 했습니다. 이날 입단식에는 뭐 전풍 대표이사 김태룡 단장 이승엽 감독 모두 참석을 했고요. 양의지 선수의
아내와 첫째 딸 소율 양도 또 함께를 하면서 이 입단식을 또 이제 하게 됐는데요. 양의지 선수의 소감: 좋은 대우를 해준 두산에 감사하다. 200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프로의 꿈을 꾸게 해준 팀에 돌아와 기쁜 마음이 크고, 또 이 건너편에서 이 더가웃 반대편에서 봤을 때 항상 좀 그리운 마음이 있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양의지 선수의 계약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4+2년에 총액 152억 원에 또 계약을 했는데요. 양의지가 밝힌 지난해 두산이라는 팀, 상대팀으로 두산을 봤을 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다. 지난해 안 풀리는 경기도 많고 부상 선수까지 나오면서 조금씩 꼬인 탓에 9위로 추락한 것 같다. 올 시즌 목표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팀이 두산이고, 이승엽 감독님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나는 매년 우승을 목표로 잡는 선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 역시 포부가 목표가 또 남다른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그렇죠. 나는, 프로 선수라면 네, 나는 저기 시즌 그 목표를 정할 때 5강 포스트 시즌 나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하. 1등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다 1등 하려고 다 하는 건데, 일단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거든요. 그렇게 질러놓고 네. 가야 된다. 아니 질러놓고 봐야 되는데 네. 또 질러놓고 거기에 또 맞게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근데 저는 우승이 목표라는 것은 프로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네.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지 선수, 그러니까 또 이제 국내 최고의 포수로서, 국내 최고의 프로 선수로서 또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고, 안희원님께서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입단식 하신 적 있냐고, 경험이 있냐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입단식 하신 적 있어요? 제가 입단할 때 그 정도 제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 뭐 이런 질문만 하네 자꾸 오늘. 아시면서 그러시죠. 입단식 하신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양의지 선수가 합류한 두산 베어스 어떤 모습일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양의지 선수를 합류시킨 데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이승엽 감독한테 선물 하나 했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또 우승에 대한 열망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두산이라는 팀이 그 전력 누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절반이 빠져나갈 정도로. 거의 예. 근데 양의지 선수가 지금 4+2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쇠화가 돼서 양의지 선수가 주전에서 조금 내려오기 전에 그 우승할 수 있는 멤버를 갖춰야 돼요. 그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우승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양희 선수 하나가 왔다고 우승하고 못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왕조처럼. 근데 그게 이제 빠르게 맞춰줄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 두산 베어스가 그동안은 항상 뭐 화수분 야구 그리고 또 유망주들을 잘 키워내는 구단으로 정말 유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이 계속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더라도 그 자리를 메우는 선수들이 나타났었는데, 지난해에는 사실은 그 어느 정도 한계가 좀 드러났던 시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짜임새가 확 무너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자신감 떨어져 보이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짜여져 있고, 그리고 내 옆에 있던 선수가 없어지면은 있던 선수 계속 있으면 자신감 있거든요. 그렇죠. 내 뒷타자, 내 앞타자가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근데 갑자기 바뀌고 새로운 얼굴 또 나오고 어린 선수가 네. 내 뒤에 있고 갑자기 아파서 또 빠지고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 불안해지는 거는 본인 스스로는 불안하지 않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밖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아하. 예, 그런 점을 양희지 선수가 느꼈을 거고요. 또 와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희지 선수가 뭔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겠죠. 맞습니다. 네. 네. 양의지 선수 합류로 인해서 확실히 선수단이 잘 뭉쳐질 것 같기는 해요. 플러스 요인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초코님께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고, 이 이승엽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이승엽 감독의 초보 감독답지 않게 잘할 것 같습니다. 톨미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아직 경기 내적으로 뭐 어떻게 운영할지는 저희가 본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최강야구 때랑 또 분명 프로에선 또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좀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지도 방식 이런 것들은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어때요? 안 봤어요. 아, 보지는 않았어요. 그쵸, 보지는 않으셨죠. 근데 이제 뭐 평소에 뭐 그동안에 뭐 네네네. 성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 이승엽 감독도 굉장히 그 너그럽고 좋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네네. 속으로 보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 대하는 선수 입장에서도 좀 꼼꼼한 감독을 대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워낙에 또 그 이름에 그 무게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김한수 감독이 또 수스코치로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네.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잘했던 야구 선수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도 경기에 들어가서 그 잠깐 사이에
찰나의 순간에 판단을 할 때는 쉽지 않거든요. 아 초보 감독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처음은 누구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김한수 감독은 또 그 경험을 했고요. 김한수 감독이 또 경험할 때 삼성은 선수가 다 나가고 아 맞네요. 비슷한 상황이네요. 보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아. 들어왔고 이승엽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강을 양희 선수는 해줬지만 예전에 그 왕조 시대 다 저물고 나서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온 거죠.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기. 그렇지만 김한수 감독하고는 다른 점은 이승엽 감독에게 양희 선물이 있었고 아하. 그리고 이제 김한수 감독은 그때 어려웠을 때 그런 그 경험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뭐 서로 붙어서 얘기를 많이 한다면은 뭐 초 감독에게는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수석 코치가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뭐 이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에 사실은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김태형 감독 정말 명장이잖아요. 네. 그래도 참 어려웠었던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두산 그리고 이제 현재의 두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접근을 해야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새로운 감독으로서 신인 선수를 좀 더 많이 기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내 선수지만 내가 못 보는 선수가 많아요. 특히 이제 피처스에 있는 선수들 잘 못 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제 뭐 의욕은 뭐 저 같아도 의욕은 앞서서 막 이천에 가서 보고 오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피처스 경기를 중계를 하니까 좀 많이 보고 내 선수들 다 내가 알아야 돼요. 아하. 그래서 김성호 감독님께서는 뭐 이런 부분 굉장히 잘하신다는 부분이 참 쉽지 않아요. 그 피처스 선수들이. 그렇지만 자꾸 불러요. 아. 동기부여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불러서 연습만 시키고 다시 내려보낼 때도 있어요. 근데 네. 와서 같이 연습해 보면은 뭘 부딪히면은 내 지금 능력이 어느 만큼이고 뭐가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아. 알고 나서 연습할 수 있고 그리고 와서 하다 보면은 감독 눈에 들어서 또 거기서 뭐 등록이 돼서 경기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이제 로테이션을 상당히 잘하셨는데 이승엽 감독도 이제 내 선수들 내가 다 알아야 되니까 그 로테이션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이제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또 될 것 같고 네네. 이런 유망주 발굴이 중요한 두산 베어스에서는 확실히 좀 이제 이 참고해 볼만한 고려해 볼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의욕등 앞서고 144게임을 큰 틀에서 잘 풀어 나가야 하는 게 프로야구 감독 자리일 텐데 고전할 수도 또 있다고 봅니다. 이 김종국 감독이 사실은 2022 시즌에 초보 감독이었잖아요. 네. 이 본인이 또 이제 시즌 끝나고 그렇게 후회한 부분,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듯이 초보 감독이 이 한 시즌을 참 잘 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두산의 행보 어떨 것 같으신지 위원님의 또 총평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승은 감독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 도움을 줄 뿐이죠. 사실은 우승 멤버는 구단이 만들고 경기를 선수가 하고요. 거기에서 감독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시즌에 첫 시즌에 너무 크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다시 그 두산은 왕조를 양의지 선수를 영입하면서 만들어가는 시즌이에요. 그 기반을 네. 다시 다져가는 시기다. 그렇죠. 그리고 이승엽 감독도 올 시즌에 처음으로 본인의 야구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기거든요. 너무 크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올 시즌을 시작으로 두산이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 지금 부기우기님께서 이 라인업을 좀 대충 적어주신 것 같아요. 뭐 허경민, 로하스, 김주환, 양의지, 양석환, 김민혁, 강승호 이러면은 또 대충 타선으로만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신구 조화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무게감도 또 있어 보이는 그런 타선인 것 같은데 과연 이 외국인 타자가 또 어떻게 해줘야 될지 또 이것도 좀 궁금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초코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양의지 선수가 인터뷰 때 박세혁 선수한테 미안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면 또 윈윈이 아닐까요? 양의지 선수 복귀로 인해서 박세혁 선수도 괜찮은 금액에 주전이 보장되는 팀으로 이적했으니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희 선수는 미안할 필요 없어요. 근데 후배들은 선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하. 그만큼 성과를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도 많은 돈을 받고 갈 수가 있잖아요. 양희 선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쵸. 야구 잘한 게 잘못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다시 두산으로 돌아오면서 너 있어야 될 곳이 또 내가 밀어냈다 또 이렇게 미안해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박세혁 선수도 NC의 또 안방마님 주전 포수로서 네. 또 좋은 조건으로 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박세혁 선수도 거기 가서 잘해서 양희 선수처럼 대우받고
또 다시 와요?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 6년 뒤에. 아니면 거기에서 정말 자기 그 뿌리를 내리고 네. 또 큰 선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뭐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승엽 위원님의 또 아들이라고 불리는 안재석 선수가 또 성장해야죠. 안재석 선수를 또 이제 이승엽 감독이 네. 꽂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같더라고요. 이제 만들어 가잖아요. 음. 잘 만들어 가고 있고 사실 그 왕조라는 건요 투수력에서 좌지우지돼요. 아하. 예전에 제가 겪어봤을 때도 뭐 삼성의 왕조라든지 네네. 두산의 왕조, SK SK의 도 왕조. 그렇고. 이게 다들 투수력이 확실했어요. 선발, 중간, 마무리까지. 그리고 또 백업 선수들도 좋았고 이런 이제 토대를 만들어가면은 지금 라인업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네. 예, 그런 이제 투수 쪽에 대한 토대를 만들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실베스타님이 또 요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계속 가을 야구 하면서 무리하게 투수 운영 그리고 매년 투수들 수술하고 부진 그리고 몇몇 선수들은 무리한 등판 이게 이제 한계점에 다다라서 또 지난 시즌에 부진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 두산의 젊은 영건 투수들 특히 이제 뭐 불펜 투수도 그렇고 아니면 선발 투수들도 그렇고 잠깐 이렇게 이 두각을 드러냈다가 다음 시즌에는 부진하거나 혹은 이제 수술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이런 선수들이 많긴 했었거든요. 지난해에도 곽빈 선수, 정철원 선수 정말 뭐 기라성 같은 신인들이 또 나오기는 했지만 이 선수들을 어떻게 또 잘 유지를 해 나가는지도 또 이제 두산 베어스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좋은 선수라고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욕심도 나죠. 아 오늘만 이기면은 또 안정권인데 이런 욕심이 있어요. 1승 또 따가야 되는데. 네. 아 이번 주에는 목표 4승인데 오늘만 잡으면 충분한데 이럴 때 이제 조금 무리해서 한 번 더 올리고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감독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도 길게 본다면은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도 있는데 글쎄요 뭐 저는 감독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승엽 감독은 잘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옆에 감독을 했던 코치가 있다는 점은 굉장히 그 큰 플러스예요. 김종국 감독이 힘들었던 건 옆에 좋은 코치들이 있지만 감독을 경험한 코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쵸. 예, 쉽지 않았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한수 감독의 조언, 전 감독의 조언이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할 것 같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남민님께서 좋은 투수는 좋은 포수가 만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양의지 선수의 합류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좋은 투수는 좋은 포수가 만든다. 좋은 투수는 투수 코치가 만들죠. 그리고 좋은 포수를 좋은 투수가 만들기도 하고요. 네, 서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물론 양의지 포수가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하죠. 네네. 그런 그 효과는 있어요. 그리고 타자 입장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박경환 포수가 있으면 왠지 껄끄러워요. 분명히 이 타이밍에 이런 구종이 올 텐데 역으로 가거나. 근데 마음 한구석에 박경환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자꾸 이제 혼자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양의지 포수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는데 좋은 포수 때문에 좋은 투수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볼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좋은 투수가 돼서 좋은 포수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은 내 능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만약에 양의지 포수가 오늘 쉬고 다른 포수가 나오는 날이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나 오늘 못 던질 거야? 네, 그럼 안 그건 안 되잖아요. 되잖아요. 내가 좋은 투수가 돼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서 좋은 포수가 있을 때 조금 더 득을 보는 이런 걸 좀 따져야 돼요. 그러네요. 결국 이제 투수도 이 자기 주도적으로 포수에 또 흔들리지 않는 뭐 누가 올라오면 못하고 누가 포수 마스크 쓰면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또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말씀들 여러 가지 또 해주셨는데 이 좋은 투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은 이제 양의지 선수 그리고 이제 두산 베어스의 또 새로운 목표 또 이제 필요성을 또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점중희님께서 말씀 진짜 잘하시네요. 실베스타 역시 안희원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투수는 좋은 포수가 만들지만 좋은 포수는 좋은 투수가 만들기도 한다라는 말씀 또 이제 가슴에 새기면서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강민호 선수가 또 지금의 원테인을 만들었죠. 이게 사실 에이스 투수 같은 경우가 또 포수들에게 그동안 이제 거쳐간 투수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는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떡잎이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말씀 좀 드립니다. 좋은 감독은 또 결국에는 좋은 선수가 만든다. 또 이남민님께서 또 라임을 맞춰서 또 이런 얘기까지 또 해주셨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무슨 의미냐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키움과 롯데 동반 가을 야구를 또 기원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올 시즌 두산 위원님 몇 등 할 것 같으세요? 요것도 좀 한번 여쭤봐야죠. 글쎄요, 뭐 5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5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승을 생각하는 감독과 포수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 그 우리가 볼 때 아, 이 팀 가능성 있다. 이 팀 재밌겠다. 이 재밌겠다는 야구를 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뭐 쉽게 지지 않고 네. 또 이기더라도 좀 재밌게 뭔가를 보여주면서 또 이길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투지나 정신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하. 야구는 몸싸움이 없는 스포츠라 몸싸움이 있는 스포츠면 진짜 정신력으로 깡으로 이렇게 예, 부딪히고 하는 부딪히면 거죠. 되는데 네. 이건 실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야구는 정신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돼야 돼요. 음. 막 그 어렵게 해서 정말 그 끝까지 버티다가 뭐 지긴 하더라도 이게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 막 실력이 돼야지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력을 만들어서 그런 야구를 좀 하는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우승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올 시즌에는 뭐 일단은 가을 야구 경쟁권, 네네. 5위 경쟁권 네. 정도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두산 베어스 올 시즌 이승엽 신입 감독과 함께 그리고 양의지 포수 돌아온 양의지 포수와 함께 어떤 시즌을 만들어 나갈지 저희도 또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한 40분 정도 또 오랜만에 안경현 위원님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기 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즐겁고 또 너무 재밌고 말씀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자주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이 바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바쁘지 아, 않아요. 바쁘지 않아요? 네. 자주 좀 섭외를 해달라고 말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오면 되게 좋아요. 아, 이쪽에 오시면 좋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안경현 위원님과 또 40분 또 재밌게 또 야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어떤 게스트분과 함께 또 시작을 할지 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새로운 게스트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